자, 중학교 3학년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A에다가 누구를 B를 더했을 때 C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친구 5g이고 얘는 3g, 그러면 도합 8g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질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걸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럴 때 이 친구들의 각각의 무엇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질량의 비율이 존재하는 겁니다. 해서 이 질량 비율을 우리는 일정 성분비라고 이야기한다. 고로 일정 성분비와 질량 보존의 법칙은 둘 다 질량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자, 해당 내용을 누가 말씀하셨다? 라부아지에 아저씨가, 그렇죠, 무려 꽤 오래됐죠. 요 시대 때 말씀을 하셨다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총질량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물과 누가 있다? 생성물이 존재하는데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합의 질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 성립하는 까닭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원자의 종류나 혹은 개수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일례로 H2 플러스 누구? O2가 H2가 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앞서 나와 있던 이 H의 개수가 현재 몇 개죠? 두 개죠.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H의 개수가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산소의 개수 두 개, 얘는 몇 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2를 이렇게 붙여주면 H는 4개가 되는 거고 O는 2개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H도 마찬가지 몇 개가 돼야 돼? 그렇죠. 2개의 분자가 돼야 됩니다. 즉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의 H의 개수가 서로 같죠. 두 번째, O의 개수도 2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누가 같아야 된다?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화학 반응식에 누가 일정하다?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물질의 변화와 이제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하죠. 그러나 원자의 종류나 혹은 개수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깨졌어요. 그럼 이 유리와 저 유리를 합했을 때 여튼 기존의 유리와 똑같은 거죠. 자, 다시 전체 유리가 5g인데 얘는 3g, 얘는 몇 g? 2g. 그럼 토합 몇 g이 된다? 그렇죠, 5g이 되는 거죠. 유리를 깼더니 물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됐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 변화라는 건 결국은 상태나 모양은 바뀐다. 즉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역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모두 성립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앙금 생성이라는 건 결과값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대한민국의 앙금 4대 천왕이 있죠. 4대 천왕 AgCl, 또 하나 CaCO3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는 PbI2가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BaSO4라는 애가 존재한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4대 천왕 앙금.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다. 정답이 AgCl.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네. CaCO3. 선생님이 너한테 틀리게 한다. 그러면 PbI2. 무슨 색? 노란색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고등학교 때 BaSO4가 메인이 될 거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해당 앙금의 경우에는 무조건 화살표 아래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얘는 솔리드라고 이야기하는, 영어 잘하죠? 그렇지? 고체가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아이오딘의 납 같은 경우가 바로 무슨 색이 된다? 노란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려고 이제 첫 번째 예시를 드는 게 바로 앙금이죠. 그러면 보세요. 염화 나트륨, 질산은이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바로 이들인 거죠. 자, 합쳐 보면 누가 되죠? AgCl. 다시 대한민국 4대 천왕 중에 하나, 킹 오브 킹 누구? AgCl. 염화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염화은이 만들어졌을 때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하단에 이제 각각의 질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험을 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NaCl 모형이라는 건 바로, 그쵸,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의 그 모형을 이야기하는데, 각각은 이온 모형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온이고, 얘들은 다 원자 이온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얘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다 원자 이온이 된다. 원자가 여러 개인 누구? 이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들이 이제 뿔마지. 그러니까 A하고, 자, 다시요. A, B가 있고 C, D가 있는데 얘네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A, B, C, D가 된다. 자, 문과적 사고방식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A하고 B가 있고 C하고 D가 있는데 얘네가 예를 들어 나누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디 이과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해서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같이 결혼하고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니까 마찬가지 결혼해야죠.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 AD 플러스 누가 돼야 돼? BC라고 하지 마세요. CB가 돼야죠. 왜? 규칙 지켜야 되니까. 앞에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와서 방금 이야기했던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더해져서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됐는데 화살표 기준 왼쪽과 오른쪽의 총 질량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해당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건 염화은이라는 건 무슨 그치? 뿌옇게 흐려진대. 말이 안 되죠 이거. 흰색입니다. 흰색이 앙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해서 각각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결국 좌우의 질량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해당 자료는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스란히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무한히 반복한다. X축, Y축, Z축으로 반복하다 보면 하나의 입자가 되겠죠. 그치?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온 결정. 고로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지, 분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소금의 경우에 뭐가 된다? 분자가 아니다. 즉 이온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좀 유식해지려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A라는 애가 반응해서 C가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애가 앙금이었어요. 그럼 앙금의 경우에는 당연히 비커 안에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A라는 애가 반응해서 이렇게 B가 됐는데 이 B는 기체였다 이거지. 자, 마찬가지 비커에서 반응을 시켰더니 기체가 날라가. 나빌레라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럼 기체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해당 질량 자체는 뭐할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에서는 여기 뚜껑이 열려있나? 어머 열려있죠. 열려있어. 닫혀있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해서 이전 교육과정에서 얘네 두 개를 서로 나누었는데 닫힌 용기, 즉 닫힌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열린 용기, 열린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린 개의 경우에는 뚜껑을 통해서 기체가 날아가겠죠. 즉 탄산칼슘과 염화수소가 반응했습니다. 해당 반응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카코3 탄산칼슘과 HCl 반응하는데 HCl은 몇 개 반응한다? 2개 반응하는 거고 이때 만들어진 게 이제 제설제로 사용하는 CaCl2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이산화탄소, 또 하나 우어터, 그치?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슝 날아가는 거지. 이산화탄소 날아가죠. 그쵸? 이산화탄소 날아가네. 뚜껑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그 뚜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날아간다. 오케이. 그러면 실험을 진행한 이후에 질량 자체가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감소할 수 있다. 자, 확인할까요? 확인. 너 왜 안 되니? 그치? 확인. 이거 몇이죠? 271.5라고 되겠네. 이거 몇일까요? 그치? 270.3이라고 돼 있죠. 자, 질량 줄어들었다라는 걸 증명하였다. 참,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훌륭하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체가 발생할 때는 질량이 감소한다. 그래. 자, 보시면 첫 번째 여러 가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는데 해당 반응식 당연히 외워야죠. 보세요. 1번 요거 두 개 있죠. 마그네슘이나 아연의 공통 분모는 금속입니다. 금속이 HCl과 반응했기 때문에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나온다? 수소기체. 무조건 외워야겠죠. 다시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 금속과 무엇이 반응하면? 산이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 수소기체가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 과산화수소가 나누어지면 물과 산소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과산화수소라는 건 화학식 H2O2잖아. 근데 얘가 나눠졌을 때 H2O에다가 누가 나죠? 그치? O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둘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당연히 나오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나트륨, 수소, 탄산 이해하셨죠? 탄산수소 나트륨. 자, 그럼 이 친구가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마찬가지 물론 학교 내신도 되게 중요하지만
해당 관계식은 명확히 인지하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질량 관계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탄산칼슘 CaCO3, 염화수소 HCl인데 몇 개? 두 개 반응하는 거고, 염화칼슘이니까 CaCl2, 이산화탄소 CO2, 얘 물 만들어지는 거네. 뚜껑 열려있네. 누구 날아갈까요? 그렇지, 이산화탄소 날아간다. 뭐라고 돼 있죠? 열린 용기이니까 질량 자체가 뭐한다? 감소한다.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누가 날아갔다? 이산화탄소가 날아갔다. 이산화탄소가 날아갔다. 이산화탄소가 날아갔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 앙금이 만들어진다. 누가 만들어졌다? 죄송합니다. AgCl이 만들어졌는데 이 친구는 흰색 앙금이었다. 그래서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질량 자체가 변했어,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죠. 고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했다라는 거 육안으로 확인한 거고. 자, 두 번째. 자, 여기에서는 이제 기체가 발생했는데 그 기체가 누구였죠? 이산화탄소 발생했죠. 그치? 그래서 탄산칼슘과 누가 반응했어? 염화수소가 반응했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친구 제설제인 누구? 제설제가 뭐죠? 눈 없애는 거죠. 염화칼슘. 그리고 이산화탄소 나온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기 때문에 기체가 줄어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탄산칼슘 묽은 염산 뚜껑 열려서 나가라. 이산화탄소. 이해하셨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 탄산칼슘 염화수소 이산화탄소 날라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3g이야, 얘 2g이야, 얘 1g이야, 얘 1g이야. 얘 몇 g일까요? 그렇죠. 나누어서 여기가 몇 g? 5g이야. 이렇게 도합 몇이 나와야 되죠? 5g이 나와야 되니까 물은 아마 3g이 되겠네. 그런데 열린 개의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나가버렸으니까 너 꺼져. 그러면 각각 몇이 돼? 4가 되겠죠. 5와 4는 같지 않습니다. 고로 질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염화, 은, 끝. 염화, 은. 자, 무슨 색이죠?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문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제 풀패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화, 은이죠. 그러니까 앙금이 만들어졌으므로 질량은 항상 뭐한다?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앙금 생성의 반응의 경우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하고, 또 하나 후에, 즉 실험 후에 질량 자체는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그럼 누가 만들어지죠? CaCl2, CO2, 그 다음에 누구? H2 만들어지는데 뚜껑이 열렸네. 이산화탄소 나가라. 그러니까 질량 자체가 뭐였어요? 그렇죠. 감소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둘 다 뭐한다?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결국 비율을 갖게 될 때 그 친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일정 성분비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렇지. 질량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비를 이야기하는데 추후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연장선이다. 일단 우리는 염화, 은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인데 뭐지? 묽은 염산은 HCl이고 탄산칼슘은 CaCO3니까 누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H2CO3. 다시 H2CO3.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과정이 되면 CO3가 뭐가 될까요? H2O 플러스 CO2가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에 이제 연소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1번 뭐였죠? 그렇지. 앙금이 만들어졌어. 질량 변했나? 안 변했죠. 2번이 뭐였지? 기체가 만들어졌죠. 그 대표적인 기체가 만들어진 예시는 누구였지? 하나가 금속과 뭐가 반응했어? 산이 반응했더니 누가 나왔나? 그렇지. 수소 기체가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뭐 있었죠? 두 번째 가산화수소가 반응을 했는데 얘가 가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물과 누가 된다? 그렇지. 산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탄산칼슘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치? 자, 이 친구가 염산과 반응을 했더니 누가 나왔어?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1, 2, 즉 앙금과 기체 반응에 대해서 확인했고, 자, 다음 세 번째 누구? 연소 반응이다. 자, 연소라는 건 어떤 물질에 누구를 넣어야 돼? 산소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타버려서 불타오르네. 파이어. 불타오르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CO2하고 누가 만들어져? H2O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잊지 말아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강철솜의 연소하고 나무 연소는 약간 다른데, 강철솜의 연소는, 자, 이게 강철솜이야. 야, 정말 아름답게도 강철하게 생겼네. 느낌이 완전 강철이네. 그렇지?
그런데 이 강철을 뭐 했어요? 연소했죠. 그럼 누가 더해져? 산소가 더해지겠지. 그러면 무거워지네. 그치? 고로 반응 후에 산화철의 경우에 질량 자체가 뭐해? 증가하기 때문에 수평을 이루던 저울 자체가 아래로 내려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닫힌 용기 있어. 닫힌 용기. 뭐 어쩌라는 거 이거 닫힌 용기. 뭐 반응하겠니 안 하겠니? 뭐 끄떡 없죠. 즉 어떤 물질의 이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질량이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강철소의 연소의 경우에는 질량이 증가한다. 다시 질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반면에 나무의 연소의 경우에 누가 나온다?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뚜껑이 열려있네요. 어머 누구 날아갈까? 이산화탄소 날아가는 거죠. 자 다시 이산화탄소 확인하려면 뭐로 확인하는 거죠? CA 가로 열고 AC 가로 닫고 2라는 석회수로 확인하죠. 어떻게 흐려진다?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마찬가지 뚜껑 닫아놨잖아. 뭐 어떻게 되겠니? 반응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한쪽이 열린 개고 한쪽이 이제 닫힌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에 따라서 각각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강철섬 불곡해. 오케이 얘는 질량이 증가하겠네. 다시 강철섬 얘는 또 이제 산화철이 되겠죠. 정리할까요? 강철솜이 산소랑 더해졌으니까 산소화된 철 시작 산화철이 된다. 산화철의 경우엔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다. 이해하셨죠? 자 닫힌 용기 변화가 없는 거죠. 그치? 왜냐 닫힌 용기에는 일반적으로 대략 질소가 몇 프로? 그렇지 질소가 80% 있을 거고 산소가 몇 퍼센트 있죠? 대략 한 20% 정도의 산소가 존재하겠죠. 그치? 자 외부에 출입이 없잖아 산소가. 그러니까 자 누구하고 철과 산소를 더한 값, 그치? 그 값과 연소 후에 마찬가지 변한 값 자체는 서로 일정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연소 후에 나무의 연소 후에도 마찬가지 이산화탄소가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그쵸? 시스템 자체 즉 걔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가니 못 나가니?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못 나갑니다. 고로 수평 유지한다. 정리합니다. 닫힌 용기에서는 둘 다 수평 유지한다. 왜? 기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도 마찬가지 누구에 관련되어 있는 거? 질량에 관련되어 있는 법칙인 거고, 일정 성분비도 마찬가지 누구다? 그렇지 질량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경우에는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각각 질량의 비가 성립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립하는 까닭 꼭 기억하셔야겠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어떤 계수비로? 일정한 계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과 혼합물 차이가 있습니다. 화합물에서는 성립하지만 혼합물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물질이라는 걸 흔히 종류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가 순수한 물질인 순물질이라는 애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물질이 섞여있네요 베이베. 그렇지 혼합물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순물질에는 마찬가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홑 원소 물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홑 원소라는 건 한 개의 누구다? 그렇지 종류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무슨 물질? 화합물이 존재한다. 자 예를 들어서 홑 원소 물질의 경우에는 H2 혹은 N2 혹은 O2 혹은 뭐 H 혹은 Na 즉 원소 즉 종류 자체가 한 개인 애들을 홑 원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요즘에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돼서 홑 원소란 말을 안 쓰고 줄여서 뭐라고? 원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 화합물의 경우에는 자 어떤 물질 두 가지 이상이 막 더해져야지 CO2, H2, 뭐 NH3 농협이라고 이야기했죠. NH3 그리고 NaCl 얘는 누구지? 소금이죠. 그리고 뭐 포도당 CH562 이렇게 포도당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걸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혼합물은 단순히 NA와 Cl2가 그냥 같이 있네 이 정도의 느낌. 그래서 각각 비율이 존재하면 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고, 반면에 비율이 없으면 불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죠. 자 일례로 그럼 흙탕물이라는 건 뭘까요? 흙탕물은 흙에다 탕에다 물을 섞은 거죠. 그러면 화합물인가? 아니죠. 흙탕물을 만들 때 레시피가 있지 않죠. 물 1리터에 흙 500g을 넣어라. 뭐 장난하니? 아무렇게나 넣어도 흙탕물 되는 거다. 그치?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섞여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흙탕물의 경우에는 뭐가 된다? 불균일 혼합물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반면에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는 소금물, 설탕물, 즉 용액이 존재한다 혹은 합금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정리하자면 물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순물질의 화합물이 존재하고, 자, 물질의 분류에서 혼합물이 있고, 중등 과정에서는 화합물과 혼합물을 이렇게 나누는 게 메인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학 반응을 했기 때문에 화합물이 되는 거죠. 고로 혼합물에서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배경 지식 설명하였습니다. 좀 멋있죠? 다시 원자의 개수비하고 이제 질량비가 있는데, 원자의 질량이 있고 원자 종류에 따라 당연히 질량이 다르겠죠. 따라서 원자의 개수비가 뭐해지면 일정해지면 당연히 질량비도 뭐해져? 일정해지겠죠. 즉 원자의 개수비 일정해지면 질량비 일정해진다. 이거 꼭 별표 치시고요. 두 번째, 혼합물과 일정 성분비입니다. 혼합물은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거라 했잖아. 고로 일정 성분비가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갑니다. 이제 물의 구성 성분입니다. 자, 선생님이 학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인데 이들의 각각 질량을 차지하는 질량수, 즉 상대값은 여기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몇이죠? 그치, 16이 됩니다. 왜?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H2O, 즉 수소 2개 있고 산소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질량 하나짜리가 몇 개 있니? 2개 있으니까 총 2가 되는 거고, 질량 16짜리가 몇 개 있니? 하나 있으니까 총 16이 되겠지. 그래서 2 대 16, 이걸 무려 암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두둥 1대 8이 되겠지. 암산도 된다. 야, 장난 아니다. 1대 8. 그래서 그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나온다? 1대 8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누구는 물은 이 얘네를 다 합해야겠죠. 그래서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합해서 토탈 몇이? 9가 되겠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은 1대 8대 9의 질량비를 갖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질량비를 갖는다고. 뭐라고? 질량비를 갖는다고. 뭐라고? 질량비를 갖는다. 이 질량비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원인이 있는 거죠. 이 역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냥 단순히 1대 8이 아닙니다. 그냥 화학에서는 A라는 물질이 있고 혹은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원소들은 각각 원자 번호가 있고 이 원자 번호는 곱하기 2 정도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질량의 수가 나온다. 자, 일례로 얘 질량수가 6이고 이 질량수가 몇이라면 12라면 얘하고 얘, 즉 A하고 B는 질량이 몇 배 차이다? 그렇지, 2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물은 뭘까요? H2O, 과산화수소는 과산소수소죠. 즉 산소가 뭐해? 많다는 거야. H2O에서 산소가 하나 더 많아. H2O2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각각의 누구는 원자의 개수비는 다르죠. 개수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도 달라요. 질량비도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갑니다. 물은 H2O, 과산화수소는 뭐가 된다? H2O2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2O, 그치? 그래서 1대 8대 9의 각각의 무슨 비? 질량비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 H2 플러스 O2는 누가 된다? H2O.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오른쪽에 원자수 같아야 되겠지. H가 왼쪽엔 2개 있고 오른쪽에도 2개 있네. 오케이. 자, 왼쪽에 O가 몇 개? 2개 있고 여기는 O가 몇 개? 하나가 있지. 그러니까 앞에다 몇 붙이라고? 2 붙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되면 H가 총 몇 개가 돼? 4개가 되고 O는 몇 개가 될까? 2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H 2개 맞춰야 되면 H 4개 맞춰야 되므로 앞에다 2를 적어야겠죠. 자, 정리합니다. 요 앞에 있는 숫자들 있죠? 요 앞에 있는 숫자들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 이들은 이후에 부피비가 됩니다. 부피비, 기체 반응의 법칙, 부피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애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질량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몇 대 몇 대면 1대 8대 9. 그거 기억하셔야겠죠. 고로 우리는 화학 반응식에서 현재 질량비와 무엇을 배울 예정이다? 그치, 부피비를 배울 예정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은 A에 B를 더해서 C가 만들어졌어, 혹은 D가 만들어졌어, 필요 없고 이쪽의 총 질량과 이쪽의 총 질량이 같은 걸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얘가 1, 얘가 2, 얘가 3. 그럼 얘가 몇이야? 0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네. 얘가 4, 다시 얘가 4, 얘가 2.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 그치? 3이 돼야지.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야? 그치? 그래서 각각의 질량비가 존재한다. 얘를 우리는 일정 성분비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얘는 부피가 2, 얘는 1, 얘는 1, 얘는 뭐 4,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서로 이렇게 비율을 갖는 걸 뭐 부피비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 좌우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누구? 자, 질량수에 대한 개념을 일단 가르치죠. 어디에 나와요? 화원에 나온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서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질량수 1인 거죠.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고 질량수가 12인 거고,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인데 질량수가 14가 됩니다. 다시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 8번이고 질량수는 16인 거고, 마지막 구리 이쿠 32, 그럼 얘가 돼? 64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고로 수소 한 개하고 탄소 한 개의 전체 비율, 즉 질량의 비율은 1대 12. 화학은 원래 누구를 베이스로, 그렇지, 누구를 베이스로? 수소를 베이스로 각각의 질량의 비율을 따졌었는데, 야, 이 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너 안 되겠다, 야. 해서 누구? 탄소를 베이스로 요즘은 각각의 질량수를 정한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면, 그치?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보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게 안 보여. 그럼 어쩔 수 없어. 암모니아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이구나. 14대 3대 17.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냥.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니? 야, 그래? 그럼 각각 C 하나에 O가 몇 개 있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누가? 탄소와 산소의 누구? 개수비는 1대 2가 되는 거고, 질량비가 이제 뭐 3대 8이 된다라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안타깝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질량비가 4대 1이니까 얘가 몇 돼야 돼? 5 돼야 되고, 얘 3대 8이니까 당연히 몇이 돼야 되니까 10이 되겠지. 왜? 이쪽에 있는 애 더하기 그치, 같아야 되고, 이쪽에 있는 애 더하기 같아야 되고, 이쪽에 있는 애 더하기 즉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다시 마그네슘이고 얘 산소잖아. 산소는 두 개 돌아다녀야 되고 마그네슘 두 개 있어야겠죠. 원래 마그네슘은 전자를 몇 개 잃어? 두 개 잃어버리지. 그럼 전자 두 개 잃어버렸으니까 이 전자를 누가 얻어? 산소가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한다. 시작. MgO. 얘가 뭐죠?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되던 뭐가 되던 이쪽에 있는 질량과 이쪽에 있는 질량을 다 더했을 때 생성물의 총 질량은 서로 뭐 해줘야 돼? 같아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죄송합니다. 이제 볼트하고 너트를 가지고 이제 시험에 100% 나온다. 이건 장담합니다. 볼트하고 너트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완성되어 있는 개수비를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자, 즉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 필요하다. 다시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 필요해.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가 결합돼서, 즉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짜리가 총 몇 개? 두 개가 만들어졌다. 끝. 이해하셨죠? 그러면 볼트 하나가 5g이고 너트 하나가 몇 g이야? 2g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 다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볼트 하나가 있는데 너트 3개가 있네. 그런데 실제 결합하는 건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결합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결합되어 있는 건 총 2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요 친구들이 너트가 남는 거야. 맞지? 그럼 이 남는 애들의 질량은 뭐죠? 안녕 하고 날려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볼트 너트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뭐 탐구 자료를 보면은 각각 원자 모형을 가지고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이 있습니다. 노랭이 2개, 파랭이 하나.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는 개수비는 노랭이 하나, 파랭이 하나. 즉 노파랭이 되는 거죠. 다시 노랭이 하나, 파랭이 2개. 그치? 그럼 얘네 풀 반응하는 거잖아. 풀 반응했으니까 남는 애가 없겠고, 노랭이 2개, 파랭이 2개. 노랭이 2개, 파랭이 2개. 됐지? 반응했으니까 파랭이 하나 남겠네. 즉 남는 질량을 구하는 것이 해당 내용의 메인이 된다. 자, 두 번째 NaCl AgNO3. 어머 고민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지울게요. NaCl AgNO3니까 우리 눈에는 Cl과 Ag가 보여야지. 누가 만들어졌니? 앙금. 사실 화학반식 이렇게 쓰면 틀리죠. 어떻게? AgCl 가로치고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해서 탐구자료 역시 우리는 계속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질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고로 각각의 질량비도 항상 뭐죠? 일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실험적 증명인데 산화구리는 Cu 더하기 O2. 왜? 산소는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분자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누가 돼? CuO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몇 개? 2개. 얘도 몇 개? 2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미안한데 이들의 질량비 1대 4대 5를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외우세요.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리의 전체 질량수가 아까 64였죠. 그치? 64 곱하기 몇 하면 돼? 2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구리가 실제 반응하는 질량이 나올 거고,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 8번 곱하기 2는 16. 그치? 그런데 산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32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비율로 따져보면 몇 대 몇이 된다? 4대 1대 5가 나오는데,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자, 4대 1대 5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세요. 반응물이고 얘는 생성물인 거죠. 반응물은 원인이 되는 거고 생성물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반응물은 원인이 되고 생성물은 뭐가 돼? 결과가 돼요. 고로 원인이 X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명확한 결과는 전체 산화구리의 질량이겠죠. 그치? 산화구리의 질량. 즉, 요 그래프가 본디 맞는 거야. 왜? 4에서 띵 갔더니 5가 됐네? 그러면 산화구리에서 누구? 구리를 뺐으니까 누구의 질량이 나와? 산소의 질량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값들이 결국은 무엇이 된다? 산소의 질량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그럼 얘네 가지고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치? 몇 대 몇? 4대 1, 4대 1, 4대 1, 4대 1. 다시 얘는 4대 5, 4대 5, 4대 5, 4대 5. 이해했습니까? 즉 해당 그래프는 각각의 누구? 질량비 4대 1대 5. 누가 만들어줄 때? 구리와 산소가 더해져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의 실험을 그래프로 표현했다. 자, 다시 갑니다. 16번을 보세요. 아래쪽에 구리, 여기 산소 몇 대면? 4대 1대 5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 4, 1, 그렇지. 그럼 이때 산화구리가 몇이 나온다? 5가 나온다. 더 정확히 0.5가 나오겠죠. 다시요. 얘 마그네슘입니다. 얘는 산화 마그네슘이죠. 원래 문제가 바뀌었네. 자, 누구하고 누구? 마그네슘과 누가? 산소가 더해지면 누가 될까요? 산화 마그네슘이 되겠죠. 얘 두 개, 3대 2대 5. 다시 뭐하고 뭐? 3 더하기 2는 기호미가 아니라 5가 된다. 다시 3 더하기 2는 5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원인, 얘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원인, 얘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자, 보세요. 마그네슘 원인, 얘 원인이죠. 그럼 산화 마그네슘 결과, 오케이, 얘 결과네. 즉 이들의 이제 누구?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니까 몇 대면? 3대 5, 3대 5, 3대 5, 3대 5, 3대 5. 이해하셨죠? 2대 5는 야구 선수.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 5.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과 산소 3대 5. 산화구리는 4대 1대 5. 산화구리 4대 1대 5. 산화구리 4대 1대 5. 산화마그네슘 3대 2대 5.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안 되는데. 산화구리 고민하지 마. 4대 1대 5. 일단 이야기하시고 좌의 질량과 오른쪽에 있는 질량을 더하면 서로 뭐죠? 같아진다. 이들의 질량비 몇 대 몇 대면? 4대 1대 5. 그래프로 그렸어. 자, 여기 구리 들어가면 일단 4 나와야 되고 여기 만약에 산화구리가 나오면 여기 몇이 나와야 돼? 그치, 5가 나와야지. 근데 여기 만약에 산소가 나오면 몇이 나올까? 1이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두둥, 구리, 산소, 4, 1, 끝! 휙! 이해하셨습니까? 이를 우린 뭐라고 해야 된다? 일정 성분비 법칙. 다시 산화구리 몇 대 몇 대면? 이 아이패드가 얘네가 왜 이러지 도대체? 자식들이 안 되겠네. 자, 4대 1대 5. 자, 반면에 산화 마그네슘 몇 대 몇 대 몇이죠? 3대 2대 5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과 의지만 있으면 이 수업을 듣는 동시에 얘는 외워진다. 얘 누구? 산화구리. 얘 누구? 산화 마그네슘. 선생님 외우기 싫습니다. 아니야, 넌 외워질 거야. 얘 누구? 산화구리. 얘 누구? 산화 마그네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머, 구리. 산화구리. 선생님, 전 외워지기 싫어요. 아니야, 외워졌잖아. 4대 1대 5.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오, 수소산소물. 아까 이야기했죠? 1대 8대 9. 그치? 본디 화학 반식을 기준으로 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각각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방학 때 화학 특강 들으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1대 8이 되는 거고 도합 몇이 될까? 그렇지, 9가 되겠죠. 야, 1대 8인데 얘 뭐야? 너 지금 자식 남아야지. 1대 8이라고. 오, 그럼 완전체 반응했네.
1대 8이라니까 어머 얘 16이니까 얘 몇? 그치 4가 남아야겠네. 기억하시면 되겠죠. 고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는 비율은 몇 대면? 1대 8이 되므로 자 여기 수소 있죠? 여기 누구 있니? 산소 있니? 어머 외우기 싫어. 1대 8. 그러면 누구는? 물은? 9가 나오겠네. 그렇지. 안타깝죠? 외워져 버렸습니다. PbI2 나오면 이제 거의 끝자락인 거죠. 자, 시험에 되게 어려운 난이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친구 무슨 색이야? 노란색. 자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면 노란색이라는 게 육안으로 관찰되겠죠. 그리고 부피 6ml.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자료는 거의 6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앙금의 높이는 4가 안 돼. 한 3.8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들이 이제 각각 누구?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에 몇 대면 1대 1로 반응을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친구가 누가 된다? 그렇지. AgCl이 되고 맞아요? 아니죠. PbI2라고 얘기를 했잖아. PbI2 무슨 색? 노란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이오딘과 칼륨과 누구? 질산납의 수용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라고? 1대 1이 된다. 고로 이 친구 6ml 사용했으면 얘도 몇 ml? 6ml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들의 결과 앙금이 대략 몇? 한 3.8cm 정도인가?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 외워지기 싫어. 외워지기 싫어. PbI2 무슨 색? 노란색. 어머 외워지기 싫어. 그치? 부피가 몇이야? 6이고 앙금의 높이는 대략 한 4 정도 되죠. 그치? 그리고 이 친구가 6ml 사용됐으니까 결국 아이오딘이나 칼륨 몇 ml? 6ml 사용됐다라는 거 잊지 말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들의 각각 질량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용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자료 즉 19번은 별표 67,742개 치시고요.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거라. 넌 시험에 나올지어다. 시험에 나와라.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야 된다. 오케이? 여러분 꼭 맞추셔야 돼요. 됐죠? 해서 자 우리는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과 뭐에 대해서 그치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질량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 외우기 싫다. 누구? PbI2 아주 징그럽죠. 염화은 됐죠. 흰색 앙금이 만들어진다. 앙금은 질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셨습니다. 되셨죠? AgCl 사람 미치겠다. 그치? 이 교재 누가 만든 거야 진짜. 염화은 미안하다 얘들아. 열심히 해라. 자 다음 어머 징그럽다. 탄산칼슘과 그치? 염화칼슘 수용액이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탄산칼슘은 뭐가 된다? 그치? 흰색 앙금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친구들 뭐 확인하면 그치? 각각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계란 껍질이라는 건 누구냐? CaCO3라는 거 염산 염화수소가 기체인 거고 염산은 물에 녹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들이 반응하면 얘 두 개 반응한다고 그랬죠? CaCl2 플러스 H2O는 CO2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 날아가기 때문에 열린 계에서는 질량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 수업은 들으면 그냥 외워집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외워질 겁니다. 무조건. 되셨죠? 다 보이시죠? 이산화탄소 날아가겠죠. 이렇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연소의 경우에는 나무는 제가 남을 거고 혹은 CO2하고 누가 남을지 그치 H2가 남죠. 그래서 얘네가 마찬가지 날아갈 수 있는데 강철섬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그치 나오잖아. 짜단 강철섬은 이제 누가 산소랑 더해지니까 질량 자체가 커지니까 강철섬 연소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어머 너 내려가야겠네. 어머 우리 성적처럼 내려가겠네. 올라가야죠. 됐죠? 자 뭐 이 정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볼트너트 기억하시라 그랬지? 얘는 1대 3으로 반응을 했네. 아니구나 미안하다. 1대 4로 반응했네. 풀 반응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1대 2로 반응했네. 그래서 각각 화학식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자 얘는 1대 3으로 반응했네. 1대 3으로 반응했네. 얘 하나 그치 반응하지 않아. 남아야지. 그럼 얘는 반응해서 질량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방금 희한한 걸 봤습니다. 수증기는 1대 8대 9 기억하셔야겠지.
과산수소는 누구하고 누구? 산소하고 물 만들어진다고 얘기했고 드디어 산화구리 나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구리, 산소 4대 1 이거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구리, 산화구리 그러면 몇이 될까요? 4하고 얘는 5가 되겠죠? 4대 1 때우니까 4하고 5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뭐 이렇게 문제상 빨리 풀죠. 얘는 3이고 얘는 5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3이고 얘는 2가 되겠지. 왜?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는 건 3대 2대 5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얘는 3이고 얘는 5가 된다. 징그럽다. 얘는 3이고 얘는 2가 된다. 얘들아 미안하다. 교재를 만들고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66. 앙금의 3.6이었네. 선생님 아까 실수했네. 3.8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3.6입니다. 기억하세요.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되셨고 뭐 이렇게 문제를 쭉쭉쭉 풀면 되죠. 뭐 이거 뭐 한 20분이면 풀겠죠? 그냥 죄송합니다. 예. 뭐 이 정도까지 하고 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누구?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은 결국 누구다? 질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일정 성분비 법칙은 결국 질량비를 이야기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열린 개 그치? 이렇게 열려 있을 때 개체가 날아가서 전체 질량이 감소한다. 그리고 연소될 때는 어떤 컨디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누구?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마무리하고요.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건 결국은 누굴 이야기한다? 부피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